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의 버스 운전사 4만여 명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 여파로 월급이 깎이고 쉬는 인력을 보충할 운전사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측은 급여를 올려줄 수 없고 운전사 충원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투표의 최종 결과는 모레쯤 나오게 되는데 노조는 그 뒤로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4개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오늘 투표를 진행한 버스 업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광역버스 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종점 차고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버스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예, 지금은 주변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투표가 다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했고 이곳 조합원 114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을 빼고 113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오늘 다른 업체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곳은 경기도 용인, 남양주, 가평, 과천 등 14곳의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15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데 지난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 겁니다. 예.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재원에서 메우는 방식입니다. 오늘 투표의 경우 52시간제와 관련해 업체는 물론 지자체 등에도 빨리 해결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과 성남 등은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네. 자, 노사 입장은 제가 조금 아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뭘까요? 네, 노조는 업체의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3가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9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조합원은 1,300여 명인데 200여 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임금 인상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320만 원인데 서울 수준인 39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투표를 완료했습니까? 그리고 투표가 완료된 곳에서는 혹시 개표를 다 해서 예를 들면 찬성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경기도 14곳에서 모두 15개 버스 업체가 대상인데 지금까지 모두 8개 업체에서 파업 찬성이 96%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7개 업체와 서울버스는 내일 투표합니다. 예. 파업에 찬성하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투표 결과 파업으로 결론이 나면 14일 밤까지 노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15일 0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기도 버스는 56개 노선에서 590대 정도로 파악됩니다. 시민들도 일단 노사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조금 전에 투표가 끝난 부산 지역은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부산에서만 버스 2,500여 대가 멈춰설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현장에 배승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나가 있는 곳은 어디고 또 지금 파업 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좀 얘기를 해줄까요? 네, 부산에서도 각 버스 회사별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3개 버스 회사가 모여있는 연제공역 시내버스 차고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조원들의 발길이 계속됐고 비번인데도 찾아온 노조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된 투표는 오후 4시에 끝이 났습니다. 노조원 약 6천 명 가운데 5,300여 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6%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도 오는 15일부터 2,5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부산 외에도 지금 지역별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시 파업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부산과 비슷한 시간대에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95%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대구와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역들도 높은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선 내일 오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남 창원 7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에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투표를 합니다. 창원을 제외한 경남 지역과 경북, 전북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노사 간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찬반 투표 결과가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바로바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투표한 쪽에 찬성률이 높으면 그 이후에 투표하는 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오는 15일에 정말로 총파업이 되면 그야말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대책은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네, 현재 파업 여부를 묻고 있는 사업장 소속 버스는 전국적으로 2만 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전세 버스를 준비하고 택시 부재를 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늘 14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파업 시작이 15일보다 늦춰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찬성이 워낙 우세한 분위기여서 노조 측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상황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상황도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버스 파업이 실제로 들어간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그 직전에 극적으로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문제는 이번은 이제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52시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파업이 시작되면 전국 버스의 절반가량인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텐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핵심은 경기도의 광역 버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입니다. 버스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업체는 전국에서 모두 31개입니다. 이 중 22개 업체가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인원수로 봐도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선 버스기사 4,000명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중 3,800명이 경기도에서 필요합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예산이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즉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는 꼭 시외버스나 광역급행 같은 요금버스 인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요금 조정 권한은 전부 다 지자체에 다 있거든요. 경기도 측은 당장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힘에 부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업계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